이번 시간에는 에너지의 전환과 보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에너지라 함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 하고 단위로는 주를 사용한다. 그리고 에너지의 종류에 대해 알아본다면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 하고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한다. 그리고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 하고 전하의 이동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라 하며 화학 결합에 의해 물질 속에 저장된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라 하고 그리고 물체를 이루는 원자나 분자의 운동에 의한 에너지로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열 에너지라 하며 핵 반응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핵 에너지라 하고 소리나 파도와 같은 파동이 가지는 에너지를 파동 에너지라 하고 가시광선이나 자외선과 같은 빛의 형태로 전달되는 에너지로 광합성에 이용되는 에너지를 빛 에너지라고 한다. 에너지의 종류를 잘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어서 에너지의 전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한 형태의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는 것을 에너지 전환이라 하며 자연이나 일상생활의 모든 현상에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난다. 에너지 전환의 대표적 예를 몇 가지 살펴본다면 먼저 광합성을 알아본다면 식물은 태양의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포도당과 같은 화학 물질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광합성의 경우는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는 대표적 예가 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마찰의 경우는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며 선풍기와 같은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전열기는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며 태양 전지는 태양의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A이며 전등은 전기 에너지에서 빛 에너지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그리고 물질의 연소가 일어나게 되면 물질이 갖고 있는 화학 에너지가 빛 에너지 또는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그리고 발전기의 경우는 발전기가 돌아가게 되면 전기가 생성되므로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예이고 전기 터빈의 경우는 열을 공급하면 운동 에너지가 생성되고 건전지는 건전지 속에 물질이 갖고 있는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예이고 음식물의 섭취는 음식물의 화학 에너지가 몸에 저장되었다가 호흡과 여러 활동을 통해 운동 에너지와 열 에너지로 방출이 된다. 그래서 화학 에너지에서 열 에너지 또는 운동 에너지로의 전환이 되며 반딧불이는 반딧불에 배에 있는 화학 물질이 빛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빛이 방출된다. 그래서 화학 에너지에서 빛 에너지로의 전환이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휴대폰에서의 에너지 전환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휴대폰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과정은 전기 에너지에서 화학 에너지로의 전환이고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은 충전기의 반대 과정으로서 화학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로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고 휴대폰의 진동은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예이며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는 것은 전기 에너지에서 소리 에너지로 전환이 된 과정이고 휴대폰의 본체에서는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휴대폰을 오래 사용하게 되면 휴대폰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에너지 전환의 예를 잘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어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에너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전환될 수 있지만 새로 생기거나 소멸되지 않으며 전체 양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이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데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기로 하자.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는 이유는 에너지의 전체 양은 보존이 되지만 에너지가 전환될 때마다 항상 에너지의 일부는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형태의 열 에너지와 같은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용 가능 에너지의 양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 이어서 에너지 효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에너지 효율이라 하면 공급한 에너지 중에서 유용하게 사용한 에너지의 비율을 에너지 효율이라고 한다. 에너지 효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공급한 에너지의 양분의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의 양 곱하기 100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한 에너지 효율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에너지의 일부가 불필요한 열로 발생하여 주위로 버려지기 때문에 항상 1, 즉 100%보다 작게 된다. 그리고 당연히 에너지 효율이 높을수록 버려지는 열 에너지 양이 적고 우리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는 이유와 에너지 효율을 계산하는 식을 잘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어서 열기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열기관은 열 에너지를 일로 전환하는 장치를 열기관이라 한다. 오른쪽 그림을 통해 열기관의 작동 원리에 대해 알아본다면 열기관은 높은 온도의 고열온에서 열에너지 Q1을 공급받아 외부에 W만큼의 일을 하고 낮은 온도의 저열온으로 Q2만큼의 열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 이때 열기관의 열효율은 열기관에 공급된 에너지 Q1분의 열기관이 하는 일의 양 W 곱하기 100을 하면 된다. 그리고 열기관에서 W는 Q1에서 Q2를 뺀 값이 W가 된다. 그래서 열 효율은 Q1분의 Q1-Q2 곱하기 100으로 계산을 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물론 열기관에서도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에너지는 보존이 되지만 버려지는 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열 효율이 100%가 될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고등학교 2학년 때 물리원에서 배우는 열기관이 열원에서 공급받은 열을 전부 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열역학 제2법칙이다. 그리고 우리는 열 효율이 높은 열기관을 사용해야 한다. 열 효율이 높은 열기관을 사용하게 되면 연료의 사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고 환경 오염을 감소시켜 지구온난화 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열기관의 종류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열기관에는 내연기관과 외연기관이 있다. 내연기관은 말 그대로 연료를 실린더 안에서 연소를 시켜 얻은 팽창력을 이용하게 되고 예로는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이 있다. 거기에 반해 외연기관은 연료를 실린더 밖에서 연소시켜 얻은 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기관으로 전기기관이나 전기 터빈이 있다. 당연히 내연기관의 열 효율이 좋고 우리는 현재 대부분 내연기관을 사용하고 있다. 이번에는 문제를 통해 배운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자. 자동차 AB가 같은 속력으로 운동할 때 단위 시간당 엔진에 공급되는 에너지와 엔진이 하는 일의 양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이때 자동차 A, B의 열 효율을 각각 계산을 해본다면 A의 경우는 공급된 에너지 150분에 한 일의 양 30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20%가 나오게 되고, B의 경우는 120분에 30 곱하기 100으로서 25%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A보다 B의 열 효율이 더 좋고, 그래서 연료를 더 적게 사용하는 자동차는 B가 된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더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역시 B가 됨을 알아야 한다. 이어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 등급이 좋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에너지 효율 등급은 1에서 5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때 1등급이 가장 효율이 높은 제품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으로는 자동차에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브레이크를 밟는 동안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여 전동기를 돌리는 데 이용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전기 모터를 사용한 시동으로 연료가 절약되고 조용하며, 가속을 하거나 오르막을 오를 때는 모터가 엔진의 동력을 보조하여 연료 소모를 줄여주며, 감속을 하거나 내리막에서는 배터리 충전이 일어나게 되고, 정속 주행을 하게 되면 엔진 효율이 좋은 구간으로 모터는 작동하지 않고 엔진으로만 주행을 하게 된다. 그리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효율이 높은 조명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조명기구의 변천을 보면 백열전구에서 형광등, 그리고 현재는 발광 다이오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때 에너지 효율을 비교해 보면 발광 다이오드가 가장 높고 백열전구가 가장 낮다. 그리고 수명 또한 발광 다이오드가 가장 길어 현재는 대부분 발광 다이오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백열등은 거의 생산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대기 전력 저감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전자제품의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를 하고, 대기 전력 저감 우수 제품에 에너지 절약 표시를 하여 소비자들이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가정에서 대기 전력으로 인하여 손실되는 전력은 약 6에서 11%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플러그를 뽑거나 대기 전력 자동 차단 멀티탭을 사용하는 등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사소한 것부터 실천해 보도록 하자. 이어서 미래형 저탄소 주택인 에너지 제로 하우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에너지 제로 하우스라 함은 필요한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를 통해 얻으며 단위를 통해 에너지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미래형 주택이다. 이 에너지 제로 하우스의 특징을 살펴본다면 지붕에는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춰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지열 냉난방 시스템, 태양열 급탕 설비를 갖춰 냉난방과 온수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빗물 자원 재활용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절전형 고효율 생활 가전 기기를 사용하고, 그리고 단열 자재 채광 설비를 갖춰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을 감소시키며 남는 전기는 밤에 다시 사용 가능하도록 설비를 갖추고, 폐열 활용 등을 통해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차세대 주택으로 각광받고 있는 에너지 제로 하우스의 특징을 잘 기억하고
여기까지 해서 에너지의 전환과 보존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기로 하자.